고등학생 수십 명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이나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고등학생들의 성범죄가 성인 뺨치는 수준이라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모군 등 고등학생 41명은 잘못 걸린 전화로 알게 된 울산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후회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나갖고 같이 놀다가 자식하고 갖고 그러겠는데.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이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이들까지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내 폭력 서클을 조직해 몸에 문신을 새기고 행동 강령까지 갖는 등 성인 폭력 조직을 흉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이 걱정이 되는 당인데요. 기존 조직 폭력교들과 연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김모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 경장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경찰은 고향이 경남 밀양인 김 경장이 지난 7일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들에게 고향 분위기를 흐려놓았다고 폭언한 것으로 자체 청문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모군 등 9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붙잡힌 밀양 지역 고교생 41명 가운데 구속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으며 경찰은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들 앞에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밀양물을 흐려놨다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사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유출한 사실까지 드러나 피해자들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해 사실 누설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보복 우려가 있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해 직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폭언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협과 모욕감에 대해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 가족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 한공주가 지난 4일 막을 내린 스위스 프리브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이 영화제 대상을 받은 지 3년 만입니다. 영화는 이수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천우희가 주연을 맡아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를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립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타는 등 지금까지 모두 8관왕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당시 사건의 주동자라며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결혼해 딸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백종원이 다녀간 맛집이라며 유명세를 얻었던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돈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근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A씨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식당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며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는 두 번째 가해자 A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A씨는 이름을 바꾸고 수입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요. 수입차 석 대를 갖고 있고 골프를 즐기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수입차 업체 측은 논란을 엄중하게 인지해 A씨를 하루 만에 해고 조치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A씨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일부 가해자들이 자기 신상은 밝히지 말아달라며 서로 다른 가해자의 정보를 제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 행위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홈페이지에는 밀양이 사람 사는 동네 맞냐, 밀양 출신이라 말하기 부끄럽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2,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가해자들을 감싸고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인터뷰가 재조명된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일했던 식당이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결국 철거됐습니다. 식당 측은 해당 직원은 조카가 맞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철거가 끝난 간판 아래에 붙여뒀습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고인이 된 배우 최진실 씨의 선행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최진실 씨가 과거 밀양 사건의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이 최진실 씨의 광고 모델 계약 소송을 함께 맡게 되면서 최진실 씨에겐 수임료 대신 일종의 기부금을 받아 밀양 피해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해당 변호인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고, 변호인은 의미 있는 일에 최진실 씨가 흔쾌히 동참해줬다며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시작한 건 지난 1일. 피해자 측 동의를 받았다며 얼굴과 이름, 직업까지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자 다른 유튜버까지 가세해 가해자 5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추가 공개까지 예고했습니다. 또한 내 채널에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룰 예정인데. 하지만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한 여성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영업장 전화번호와 주소가 공개돼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며 해당 유튜버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도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잇따라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5건. 이 가운데는 신상 공개 이후 직장에서 해고된 가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들을 알기 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특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또 끝이어야 됩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검증되지도 않은 무분별한 폭로로 2차 가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구독을 취소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원, 지역 종교 시민단체 대표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고개를 숙입니다. 20년 만에 재소 안 된 밀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안병구 밀양시장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모두 우리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안 시장은 또 지역 사회의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성금 모금 계획도 밝혔습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이후 20여일, 밀양시청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5천여 건 이상 몰렸고 지역 혐오 여론까지 일었습니다. 보고인때가 다 취소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말에 배드민턴 대회를 해야 저 사람들 다 한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엉뚱한 신상 공개로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고 이제 핸드폰 번호도 내 바꾸러 갈 거고요. 회사도 이제 이직 준비하고 또 있습니다. 한편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140건.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